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그림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그림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동영상도 어제와 동일하게 3분달러 동향과 시장 포커스 내용이 통합된 통합 동영상입니다. 자, 이번 연도까지는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분리시켜서 더욱더 달러의 방향성을 3분달러 동향 통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하고요. 또 시장 방향성은 시장 방향성대로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독립된 동영상으로 녹화시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 먼저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2017년 12월 21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10시 30분에 GDP가 공개가 됩니다. GDP와 GDP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PC 가격지수 역시 공개가 되는데요. 자, 동시간대에 많은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한 차례 시장 흐름은 있을 예정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0시 30분에 동시간대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 지표 그리고 물가지수 관련 지표 또한 GDP 관련 지표들이 한 번에 동시간대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 방향성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넘어가시다 보면은요, 오늘 11시에 주택가격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주택 관련 지표들 어저께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공개될 지표 역시도 상당히 수치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차례 달러를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좀 우리가 볼 게 있다면은 오늘 일본 은행의 그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금리는 동결됐었고요. 그리고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조금 더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점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일의 방향성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어제 밤에 공개되었던 주간 원유 재고 지표가 상당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또한 개솔린 재고량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보기가 됐습니다. 주간 정제유 재고가 소폭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수치를 봤을 때 미국의 생산량이 저번 주에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5일이 한 차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생산량은 저번 주 소폭 줄어든 것을 원유재고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또한 지금 원유가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유, 자, 계속 지지 기반의 반등 받으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브렌트유의 북해 송유관 가동 중단이 유가를 추가적으로 고점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역할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저번 주 기억나시겠죠? 저번 주 기억나시죠? 2주 전에 그 북해와 그리고 영국을 이어주는 이 그 포티스 송유관이 유실로 인해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수리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 부진으로 인해서 한 차례 물가가 폭등을 했었죠. 자, 다만 아직까지도 보시면은요,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점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8.50 라인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시황적으로 본다면은 다만 내년에 비오펙 회원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는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오펙이 내년 12월 달까지 감산 연장을 진행을 했지만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비오펙 회원 국가들이 생산량을 증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자, 이미 이번 연도 6월 달부터 매수 추세는 시작돼서요. 이미 충분히 오펙의 그 감산 기대 심리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 이번에 지금 현재
저점 대비 약 한 1500T가량 상승했는데요. 자, 만일 이번에 58.50 라인을 저항받아서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 매수 추세의 저점과 고점의 중심 가격인 52달러까지 다시 하락 반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0달러 근처에는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연도 5월 달부터 계속 반등, 오일의 유가 반등에 대해서 제가 그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오일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일은 안정적인 가격이 현재 생산량과 수요를 따져봤을 때 안정적인 가격은 어디다? 바로 60달러 선이라는 거예요. 60달러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파동 눌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65달러 혹은 66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이 저항에서 하락해야만 60달러에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58.50달러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나요? 바로 지금 이미 올라왔던 이 파동의 힘이 눌렸던 만큼 돌파했었던 파동의 힘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51.50달러에서 저항을 받아서 눌리면서 내려온 만큼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58.50 돌파한다면 65달러까지 상승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차례 하락 구간이다. 즉 여기 고평가되어 있다. 파동 눌림이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8.50 라인에서부터 매도 대응하셔가지고요. 52.50달러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역시나 문자 포지션 확인하셔가지고 가격 진입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 어저께 한 차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금의 방향성을 보기 전에 먼저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어제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93.50포인트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 93.20포인트에서 30포인트에서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자, 전날에 세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제안은요, 하원과 상원 두 군데에서 이미 세제안이 통과되었고, 트럼프의 승인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세는 예정되었듯이 35%의 법인세를 21%로 인하시켰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달러는 하락했을까요? 자, 달러가 하락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하락했습니다. 법인세가 35%에서 21%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달러가 한 차례 후퇴했었죠. 또한 어저께 유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유로가 상승한 이유 뒤에는 유로존의 부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나왔기 때문에 유로가 상승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달러가 후퇴했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매번 매수만 외치고 있었는데 95포인트 돌파하지 못한 이유로 한 차례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가 다시 하락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감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올라가려면은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엔 무난하게 95포인트 돌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상승했습니다. 왜?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금은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탓에 금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의 상승 요인도 금의 하락을 부추기게 되겠죠. 자, 금은 지금 현재 매도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반등했지만 역시나 추세선 저항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경우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1270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4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는 어저께 한 폭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갔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해서 상승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물가 상승이 강해지고 유로존에 대한 부채에 관한 지적을 통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겠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 5월달 그 프랑스의 대선 결과 이후에 크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이어가긴 했는데요. 뭐 일단 저희가 뭐 매수 대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거의 여기서부터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대응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수 대응을 어느 순간은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로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금리의 인상 속도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고점 좀 어느 정도 고점 부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달러는요. 달러가 일단 상승 매수 힘을 모멘텀을 보이면서 유로도 역시 한 차례 하락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쉽사리 1.185 라인을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하락은 1.175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하락이 기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1 라인과 1.20 라인과 1.185 라인에서의 중심 가격인 1.195 라인이 강한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한 차례 가격을 눌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요 1.175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어저께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자, 2700 라인선 돌파를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또한 뭐 세제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가 한 차례 차익시장 매도 물량이 터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2750 라인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질 때 크게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굳이 매수 잡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서 매도 추세 신호 잡아서 길게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58.50 라인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52.50까지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다음 금은 1270 라인선 매도 대응 이어가겠습니다. 유로도 역시나 1.195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75 라인까지 약 400T가량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S&P는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